자, 안녕하세요. 오늘 연립방 정식 네 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뭘 할까요? 오늘은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방정식에서 우리 활용을 이미 여러분 배웠죠? 활용, 어려워, 복잡해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2학년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니까 활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문제 푸는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활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활용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활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만 가지고 오늘은 네 가지 유형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형들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어떤 유형을 공부를 해볼 거냐면, 활용하면 딱 생각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농도 문제에 대한 거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자, 농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맨 먼저 1학년 때도 다 했을 텐데,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이거를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잘 보고 뭘 구하라는 건가? 파악을 하셨다면, 자, 두 번째는 미지수를 정확하게 확실히 지정을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을 세워서 풀어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답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는지, 단위는 어떻게 써줘야 될지 그 과정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앞으로 항상 3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활용 문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농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뭐 알아야 되나요? 자, 농도 어떻게 구해요? 농도는 우리가 소금물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했을 때 소금물의 양분에 그리고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농도에서 그대로 공식을 유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문제를 푸는 방법 3단계에 거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농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로 둬서 했는데 2학년은 우리 지금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를 2개를 둬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자, 10% 소금물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자,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10% 소금물과 16%의 소금물을 섞어서, 자, 16%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10% 소금물과 16% 소금물은 각각 몇 g씩 섞어야 되겠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10% 소금물과 16%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는 거죠. 문제를 찬찬히 읽으시고 구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X를, 미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X를 무엇으로 할까요? 자, 10% 소금물의 양을 우리가 X라고 하고요. 그러면 Y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Y는 16% 소금물의 양을 Y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비커 그려가지고 주로 문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커를 한번 살짝 그려보고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복잡한 것도 비커를 그려서 해주면 좀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 소금물 Xg과 16% 소금물 Yg을 두 개를 섞었다는 거예요. 두 개를 섞었더니 12% 소금물이 됐고 소금물의 양은 300g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비이커 그려놓고 나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소금물의 양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라는 건가요? 300g이 된다라는 거죠? 색깔 분필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X와 Y를 더했을 때 300g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16%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12%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죠. 그래서 100분의 10X 그리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완성. 그러고 나면은 간단한 풀이죠. 그래서 풀이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겠고 두 번째 식을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300이 되는 것이고 양변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10X 더하기 16Y는 36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X를 맞춰서 X를 똑같이 10을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풀이는 선생님이 생략을 하고요. 했더니 X는 200이 나오고 Y는 100g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답을 쓸 때, 자, 문제를 분석하고 미지수를 지정하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었다면 답을 반드시 조건에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 소금물의 양은, 자, 10% 소금물의 양은 몇 그램? 200g이다. 그리고 12% 소금물의 양은 몇 그램? 100g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농도 문제 말고 또 1학년 과정에서 어떤 활용 문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풀었죠? 그렇죠.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 거리, 속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1학년 때 이미 나왔어요. 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했고 가다가 중간에 뭐 속력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형이 먼저 출발했는데 동생이 나중에 쫓아가고 막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그 기본적인 한 가지 유형만 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똑같이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예제가 있는지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B 지점 사이에 P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부터 B까지의 거리 중간에 P라는 지점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A부터 B까지 전체 거리가 10km로 되어져 있고 A부터 P까지 갈 때에는 시속 6km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P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갈 때는 속력을 바꿔서 시속 8km로 이동을 했더니 A부터 B까지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P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문제 분석은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 절반을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미지수를 지정하고 식을 세우기 전에 우리 공식을 알아야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공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려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삼각형을 그려서 기억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되죠. 자, 위에는 거리가 들어가고요. 아래에는 시간 그리고 속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 하면 나머지 거는 우리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A부터 B까지 시속 6km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시속 6km다 라는 거는
6km, 1시간에 6km를 간다라는 거죠. 6km per hour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per라는 거는 나눈다는 거죠. h분의 6km, h는 시간인 거고 킬로미터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hour 시간이고 6km는 거리니까.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식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 지정하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미지수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xkm A부터 P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ykm는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활용 문제를 할 때, 시간, 거리, 속력 문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단위를 꼭 통일을 해주셔야 되죠. 거리에 대한 단위가 지금 10km, km, 단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단위를 봤더니 시속, 시간,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분이 동시에 나와 있고 단위가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속, 시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우리가 딱 분석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냐면 표를 그려주면 돼요. 농도 문제에서는 비커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시간, 거리, 속력 문제에서는 표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A부터 P까지 그리고 P부터 B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시간, 거리, 속력 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시간, 거리, 속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A부터 P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A부터 P를 지나서 B까지 간 게 1시간 30분이라고 했고 나머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각각의 시간은 자, 그러면 다른 걸 먼저 채울게요. 당황하지 말고 다른 거 알고 있는 걸 먼저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 A부터 P까지 X 내가 지적했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X라고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부터 B까지는 Ykm 이렇게 되고요. 속력 나와 있죠? 문제 6km, 시속 6km, 여기는 시속 8k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리와 속력을 알고 있다면 시간 구할 수 있죠?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A부터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의 X, 그리고 P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의 Y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노란색 나와라.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A부터 P까지 거리와 P부터 B까지 거리를 더해서 몇 킬로미터라 그랬어요? 문제 나와 있죠? 몇 킬로미터? X 더하기 Y는 10킬로미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그랬는데 A부터 P까지는 6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는 8분의 Y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안 나오네. 자, 오늘 노란색이 선생님한테 반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8분의 Y만큼이 걸려서 1시간 30분. 자, 단위 통일해 주신다면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이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선생님이 바로 풀이 생략하고 답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얘네를 풀었더니 X는 얼마가 나오냐면 6, 그 다음에 Y는 4가 나왔어요. 자, 미지수 지정하고 식을 풀어냈다면 답을 쓸 때는 다시 또 단위를 맞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A부터 P까지의 거리는 6km고요. 그리고 P부터 B까지의 거리는 4km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푼 답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주는 것까지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수에 대한 문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에 대한 문제에서 좀 아주 간단한 유형들, 뭐 10회짜리 자연수, 1회짜리 자연수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정수에 대한 문제라거나 또 뭐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 뭐 이런 나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 여기에선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에 가위바위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실제로 뭐 가끔 하죠. 계단 올라가거나 그럴 때 심심할 때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할 텐데, 자, A와 B 두 학생이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칙을 정했냐면 이기면 위로 두 칸을 올라가고 지면 아래로 한 칸을 내려가는 그런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지금 A는 위로 19칸 올라가 있고 B는 처음 시작했던 자리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가 있다. 그랬을 때 A가 이긴 횟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딱히 공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지수만 바로 지정을 하면 되겠는데, 자, X를 뭘로 둘까요? 자, X를 우리가 A가 이긴 횟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Y를 뭘로 두면 좋을까요? 자, Y를 A가 진 횟수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을 세워볼 건데, 그러면 A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으면 B가 이긴 횟수는 뭘까요? Z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A가 X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죠? 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A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B는 이겼어요, 졌어요? 자, B는 진 횟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졌다는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졌으니까 B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만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는 한 번 이길 때마다 위로 두 칸을 올라가요. 그런데 X번을 이겼으니까, A가 X번을 이겼으니까 이 X만큼 위로 슈슝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가는데 Y번을 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만큼 아래로 내려갔을 건데 그거의 전체 개수가 플러스 19라는 거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자, X만큼을 졌어요. X만큼을 졌으면 마이너스 X만큼을 내려갔을 테고요. 그리고 Y만큼을 B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2Y만큼을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1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A가 이겼어. 그럼 B는 몇 번을 진 거야?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이겼으면 그 횟수만큼 B는 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식만 세워주면 그 다음 풀이는 간단해서 생략합니다. 이걸 해주면 X가 1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이긴 횟수는 뭐가 된다는 건가요? 자, A는 모두 13번을 이겼다.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게 답까지 써주면 끝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문제에 대한 걸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율에 대한 문제를 할 건데 이 문제는 앞에 했던 세 가지 문제 유형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뭐 시간거리 속력이나 그리고 농도 문제는 1학년 때도 많이 접해봤던 거라서 좀 덜 어려워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A는 지금 어떤 특정한 금속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금속이 있는데 A라는 금속은 구리를 15%를 포함하고 있고 전체에서, 그리고 주석을 15%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금속은 구리를 10%, 전체 양 중에서 구리를 10%만큼, 그리고 주석을 30%만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만, 주석만 우리가 취해냈더니 구리를 우리가 250g을 얻어냈고 그리고 주석을 450g을 얻어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A는 몇 g이 있고 B는 몇 g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중에 A는 구리가 15%, 주석이 15%,
B는 전체 중에서 구리가 10%, 주석이 30%가 있는데 녹여서 구리만 취해서 250g 그리고 주석만 취해서 450g이 되도록 하는 자 XY 지금 구리의 A의 금속의 양과 B의 금속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Xg은 A 합금의 양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또 Yg은 B 합금의 양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자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활용할 때는 표를 그려가지고 해주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주석, 그리고 A, B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현재 Xg이 있고요. 그리고 B는 Yg이 있습니다. 총. 근데 그 중에서 구리는 몇 g이 있는 건가요? A 중에서 구리를 15%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g의 15% 자 100분의 15Xg만큼이 구리라는 거. 주석은 그럼 얼마예요? 똑같죠? 주석도 15%를 포함을 하고 있대요. X의 15%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다른 합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금속들을. 그러면 B는 구리를 10% Y에 대해서 10%니까 100분의 10Y 그리고 주석을 30% 그러면 얘는 100분의 30Y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표를 다 채웠으니까 이것들을 녹여서 구리를 몇 그램? 250g 주석을 450g이 얻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리를 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구리와 여기 들어있는 구리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건가요? 250g이 된다는 거죠. 자, 100분의 15x와 100분의 10y. 요 문제를 할 때는 구리는 구리끼리 문제를 풀어내줘야 돼요.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주석은 주석끼리. 그러면 여기에서 주석은 100분의 15x와 B에 들어있는 주석의 양 100분의 30y를 더했더니 얼마가 된다? 450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풀이는 간단하니까 바로 선생님이 답을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X는 여기서 풀었더니 1000이 나왔고요. Y도 1000이 나왔어요. 결국은 A가 필요한 양은 1000g이고 B도 1000g을 섞었더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양만큼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 비율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단백질과 열량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이 표를 작성하셔서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열량은 열량끼리 그렇게 해주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주면 아주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활용을 우리가 4가지 유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활용 문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세워서 미지수 지정을 하고 식을 세워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어진 답이 조건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활용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어떻게 좀 없어지셨나요? 여러 번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예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활용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많이 가지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